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잘 살펴야 됩니다. 지금 엄청나게 이 시대에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것을 온몸으로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류를 잘하고 분석을 잘하고 그것을 정리정돈을 잘하고 그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정돈을 해놓지 않으면 그 속에 빠져 죽어요. 자기가 공부했으면 여기저기에다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줄로 요약을 하고 그 엄청난 방대한 자료를 하나의 공식으로 암기를 하고 체계화시켜요. 널려놨어요. 집을 짓는데 건축자재, 건자재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 늘어놨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조립을 하고 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어 붙이고 세우고 연결하고 그래야 집이 되는 것입니다. 도면이 있는데 그것을 건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늘어놓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행인들 걷지 못하고 방해를 놓고 정보가 마찬가지입니다. 지식, 정보, 각종 이런 자료, 사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시 이런 것들이 널려 있어요. 건축 현장에 가보십시오. 건자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 가운데 널려있는 넘쳐나는 범람하는 정보량, 말들, 이 말들이 일종의 건자재예요. 또는 식자재, 냉장고, 냉동창고, 냉동고에 가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많은 식자재 쌓여있습니다. 도서관에 책들이 꽂혀있죠. 이와 같이 오늘날 인공지능에 보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 6,000년 모든 지적 재산이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쇼핑몰과 같아요. 거대한 쇼핑몰, 백화점, 마트, 물건 가게 가보면은 산더미처럼 쌓여있죠. 각종 원료, 제품, 상품, 물건들 이것은 미완성 상태로 쌓여있어요. 음식 재료 이것도 미완성 상태입니다. 물론 완제품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미완성 상태예요. 왜? 내가 봉지를 찢어서 그걸 먹기 전에는 완성이 아니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제품도 있고 재료도 있고 거의 재료가 많아요. 그 재료들을 구입해다가 자기가 손수 요리를 해 먹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직접 마지막 손을 대서 하기를 원해요. 건축가들이 집을 져요. 각종 건축 자재를 늘어놓고 그것을 조립해서. 그런데 마지막은 그 입주하는 사람이 그 아파트에 그 집에 들어가서 가구를 배치하고 살림살이를 차려놓고 살림을 하죠.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서 마지막은 결국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식대로 가구를 배치하고 각종 가전제품을 구입해다가 또 배치하고 그것을 쓰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생활로서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방대한 여러 가지 정신적 자료, 정신적 자재, 우리가 그것을 어휘, 언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례, 사실들, 사연들 넘쳐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사람이 만들어낸 사연들, 저 사람이 만들어낸 사연들, 이런 사연, 사례, 스토리, 이야기, 정보, 지식, 사실 또는 관념적인 것, 거짓말 또는 진짜 아니면 가짜 뭐 뒤죽박죽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좋은 물건 있고 진짜 물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죠. 불량품이 있고 온전한 물건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유튜브, 인공지능, 가상세계에서 쏟아내는 정보량들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식 쌓을 정도예요. 그래서 정리정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버릴 걸 버리고 자를 걸 자르고 딱 핵심 요약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 줄로 요약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사회 현상을 놓고 이 시대에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시대의 실상은 AI, 인공지능 시대죠. 가상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볼 것인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공식처럼 하나의 핵심적으로 쫙 이해를 해야 돼요. 복잡하게 이해하면 나중에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널려 있어요. 그러면은 걸리적거릴 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져야 돼요. 집을 짓든지 요리를 하든지 이 널려있는 재료, 자재 이것을 가지고 자기 수준대로 져야 됩니다. 자연에 널려있는 엄청나게 이 자료를 이용해서 짐승들도 새들도 자기 집을 짓고 살죠. 인간은 거기에 더해서 이런 모든 추상적인 개념들, 추상적인 그런 모든 언어, 단어, 인식들, 추상적인 의식들, 거기서 쏟아져 나온 말들, 이런 말들을 가지고 자기 취향에 맞게끔 자기 집을 지어야 됩니다. 자기 체형에 맞게끔 거기에 해당되는 옷을 사 입죠.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을 사 신고 자기 몸에 맞는 옷을 계절복을 사서 그것을 입고 삽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시대의 방대한 지식 정보 이것을 놓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우리 정신이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바다에 파도가 일렁이고 파도가 치고 물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 속에서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는 수영을 배워야 되겠죠. 정보량, 정보의 홍수시대.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엄청난 물이 있어도 결국 내가 몸을 담그고 내가 수영을 하는 것은 극히 부분이에요.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어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극히 부분입니다. 아파트 그 집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내가 사는 집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집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논리 주장, 자기의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나의 한 줄로 요약하는 것처럼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요약을 잘해야 돼요. 핵심 요약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 처음에는 빈종이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손으로 글자를 써요. 이것을 우리가 책으로 만들어요. 텍스트라고 누구는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자를 기반해서 이 문자, 텍스트, 각종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글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탄생했어요. 이미지가 만들어졌어요. 만물, 자연현상, 자연에 존재하는 만물, 존재물, 이것을 글자로 상징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렸죠. 그것을 다시 실제 이미지, 어떠한 가상세계의 이미지로 다시 구현했어요. 글자 속에는 색도 없고 형상, 형체, 모양도 없어요. 그냥 글자, 실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자연 만물 가운데 존재하는 존재물과 그 실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혀 비슷하지도 않고 전혀 같지도 않고 완전히 추상적으로 글자, 문자로 존재물을 표현했어요. 이제는 이걸 가지고 가상 공간에 전혀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책에서 보는 텍스트와 가상 공간에서 보는 이미지하고는 또 완전히 달라요. 두 번에 걸쳐 거듭났습니다. 1차 변환, 2차 변환.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육성, 음성, 소리로 말을 합니다. 소리로 말을 하는데 이 소리가 전기신호로 변환이 되죠. 전기신호가 다시 소리로 변환이 됩니다. 그렇죠. 내 육성이 전기신호로 1차 변환을 이루고 그 전기신호가 전파를 타고 시공간을 순식간에 날아가서 상대방에게 다시 음성신호로 변환이 돼서 상대가 그 소리를 들어요. 그와 같이 텍스트, 문자가 이미지로 변환이 되고 그것을 듣습니다. 자연 만물의 존재가 텍스트로 1차 변환을 하고 이것이 다시 이미지로 2차 변환하면서 상대가 그것을 듣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누가 봐도 텍스트 시대가 아닙니다.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확실히 볼 것이다. 그때는 어린아이같이 알던 것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 것이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는데 문자 텍스트로 볼 때는 자기가 다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을 해야 됩니다. 맞죠? 글자 문자에는 어떤 색도 없고 형태도 활동도 없어요. 순전히 2차원적인 종이 위에 잉크로 하나의 추상적인 문자만 있습니다. 그 문자를 보면서 그것을 뇌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어떠한 스토리, 줄거리, 색도, 이미지도 그렇죠. 뇌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글자를 보면서 뇌에서 상상의 나를 펴는 것입니다. 글자가 하나의 원료, 하나의 소스, 하나의 자극제, 하나의 무엇입니까? 시동, 키,
그래서 우리 뇌에서 뇌가 움직입니다. 글자를 보면서 책을 보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글자는 무엇입니까? 글자는 무엇이죠? 네, 분명히 아는 사실, 글자는 글자의 원형, 글자의 원본은 자연이에요. 문자, 텍스트, 글자, 이것의 근본은 만물이에요. 만물이 실제예요. 만물과 글자를 겸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어요. 책을 읽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벌레가 될 수가 있어요. 인간이 벌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봤으면, 글자를 봤으면 반드시 우리가 글자는 손으로 쓴 거지 않습니까? 그림을 손으로 그리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손으로. 그래서 우리는 또 글자를 보고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글자를 보고 글자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이는 육성을 전기신으로 변환해서 다시 육성으로, 음성으로 변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확실히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글자만 보고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쓰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글자 보는, 책을 읽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책을 읽는 사람들은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뇌가 비상하게 발달해요. 그쪽 면으로. 그렇죠? 책을 통해서, 글자를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휘, 인식, 의식, 개념 이런 것들을 뇌에 그립니다. 뇌에 그렸죠?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네, 다시 손으로 그것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손으로 표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다시 책을 쓰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손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떤 제품, 물건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손기술이 발달하는, 손에 의해서 발달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원본을 보는 것입니다. 만물을 보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손으로 다시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한 차원 더 다른 세계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는 그것을 가지고 직접 손으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책을 눈으로 봤죠? 글자를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걸 손으로 변환시켜야 돼요. 손으로 다시 글자를 써야 돼요. 자,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이 손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물질 문명, 도시,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를 만든 거예요. 그런 원리로 만든 거예요. 간단해요.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과거에 사람들이 자기가 만물, 그때 당시에 있었던 환경, 자연 환경,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들, 일들, 인간관계, 그 시대 속에서 느꼈던 자연과 인간의 관계, 또는 인간 사회에서 느꼈던 인간들끼리의 관계, 전쟁도 있었을 것이고 분쟁도 있었을 것이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끊임없는 이런 갈등 관계, 또는 서로 상생 관계, 서로 주고받는 수소작용의 관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 특히나 갈등 관계, 이것을 놓고 책을 썼어요. 글로 표현했어요. 그 시대의 전쟁이나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 충격적인 것들을 주로 쓰죠. 일반적인 거, 평범한 것들은 안 씁니다. 문제가 있는 것들, 특히 전쟁, 이런 것들이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록해놔요. 그것을 우리가 역사책, 그렇죠? 일반적인 평범한 흔한 것들은, 그런 것들은 별로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 시대의 전쟁이나 그 시대의 충격적인 갈등, 어떤 분쟁, 대사건, 어떤 그런 지진이나 어떤 자연현상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충격적인 것들을 보통 그걸 특이한 것들, 이런 것들을 사진에 찍듯이 그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놓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도 자기가 충격적인 것들은 손 가지고 뭘 그리기 시작하면 기술의 시작입니다. 그림 그리기, 문자의 출현, 문명의 시작. 문명 자체가 글자를 발견했다. 글자로 표현한 거예요. 어떠한 보고 들은 것들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손 가지고, 글자로, 그림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문자를 만들었어요. 가장 먼저 어떠한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그것을 가지고 먼저 문자를 만드는, 단어를 만들고, 어휘를 만들고, 언어를 만들기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말처럼 뛰자. 올해가 2026년 올해가 뛰는 해예요. 말이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뛰는 해요. 세상도 보십시오. 지금 말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뛰는 것, 말처럼 뛰자는 한국말이 기가 막혀요. 말이 뛰듯이 우리 말도 펄펄 날고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말이 뛰어야 된다. 말의 세계다. 말을 뛰게 하자. 생각이잖아요. 마음이 뛰어야 된다. 흥분이 돼야 된다. 너희는 마음에 흥분이 되어라. 마음이 흥분이 돼야 말이 뜁니다. 마음이 흥분이 되지 않으면
말이 뛰지 않아요. 말이 뛰듯이 말이 뛰게 하려면 우리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마음이 흥분되면 가만히 있지 못해.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르고 어떤 사람은 몸을 흔들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말하고 싶어서 정신 못 차립니다. 그 말이 뛰어야 돼요. 말이 뛰기 위해서는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마음을 흥분시킨다. 그렇죠? 자, 지금 이와 같이 하는데도 벌써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요약정리, 한 줄 요약정리, 핵심 요약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 못하면 마치 우리가 자기 지갑, 신분증 또는 카드만 가지고 다니잖아요. 돈만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다는 못 가지고 다녀요. 핵심적인 거, 핵심 열쇠, 키 이것만 딱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거기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핵심 열쇠, 키, 돈, 특히 신분증, 여권 이런 거 들고 다녀야 온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죠. 핵을 차지하고 가야 됩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해서 자연의 각종 현상, 충격적인 것들, 과거 역사의 것들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후손들이 그것을 또 읽어요. 읽으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이 시대 현상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책을 쓰고요. 자, 이렇게 계속 그런 정신적 연단, 정신적 훈련, 그런 변환 훈련, 책을 쓰고, 책을 읽고, 책을 쓰고, 책을 남기고, 글을 보고, 글을 쓰고, 글을 남기고, 이렇게 계속 역사가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왔고, 이제는 이런 텍스트 시대, 이 방대한 자료, 이런 어마어마한 문서, 이런 책들, 이러한 논문들, 엄청난 자료들, 말들, 글자, 문자가 지난 400년 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쌓였어요. 도서관에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방대한 그 정보, 온 인류 가운데 사람들이 그리고 만들고 쓰고 사람들이 쏟아낸 말들, 이런 말들은 거의 다 사라졌죠. 하루 종일 봅시오. 그 말들이 거의 다 사라지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말들은 살아남아서 그것을 책으로 써내고 기록하고 문서화하고 어떤 것은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논문으로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그 수를 셀 수가 없어요. 방대한 데이터가 지난 400년 동안, 짧게는 100년, 50년 동안 축적이 되었어요. 인류 문명 역사, 인류가 그동안 한 6,000년 인류 문명 역사 가운데 인류가 겪고 느끼고 인류가 생각했던, 인생들이 생각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한 것들을 다는 아니지만 책으로 써내고 기록하고 문서로 남기고 이런 것들이 또 인류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것이 전수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또 거기에 더하고 또 뺄 걸 빼고 거기에 또 포함시켜서 이제는 방대한 자료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쏟아냈어요.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료들이. 문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문서를 만들어요. 겪고 느끼고 그런 시행착오 모든 것들을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문서로 자료화 시켜 남깁니다. 그렇죠. 자기가 겪은 어떤 일기를 쓰고 그것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맞죠? 인간은 글자의 존재, 책의 존재라고 할까요? 문자의 존재라고 할까요? 문자적 인간, 언어적 동물, 그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방대한 것들을 너도나도 다 자료를 남겨요. 어떤 사람은 유언을 남기기도 하고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을 가만히 있지 않고 표현을 해요. 남겨요. 글자로 남겨요. 왜? 글자는 자기가 죽어도 남아있으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특히 문자를 남기기를 원해요. 글자로 남깁니다. 그렇죠? 사진으로 남기고 문서로 남기고 그림으로 남기고 어떤 것을 항상 실마리를 남기고 힌트를 남기고 뭔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고 남깁니다. 맞죠? 자, 이렇게 남겨놓고 이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후손들이 그것을 또 추적을 해요. 읽습니다. 선조가 남긴 것을 그걸 쳐다봐요. 쳐다보죠? 네, 쳐다봅니다. 저도 지금 아직 핵심적인 요약 정리를 안 했어요. 이 자료들을 이렇게 많이 쭉 꺼내놓고 있죠. 2026년 뛰는 해. 그 말이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몸도 뛰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 말들이 엄청나게 쏟아져나오고 있어요. 유튜브 보십시오. 각종 각색의 지식의 사람들, 지식인들, 경험자들, 그 방면 분야에 유능한 사람들, 아주 달변가들, 아주 대단한 논리의 그런 인물들이 나와서 하고 싶은 말 쏟아내고 있고, 자기 나름의 추종 세력, 자기 나름의 그런 따르는 자들, 그런 팬들을 끌고 가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하고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좋아하고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들을 쏟아내고 있고 그 말을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합니다. 정치에 속한 사람은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그 말을 듣고 쫓아갑니다. 그를 자기 우상으로 삼고, 경제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고 문화 예술 세계 또는 체육계, 각종 학문 세계,
지식계, 지식세계 뭐 이런 모든 계통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거기에 있는 대표 선수격이 되는 사람, 그들이 그 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또 박수치고 좋아하고 따라갑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좋아해서 따라가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와 같이 지금 말을 쏟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무엇이요? 네, 한도 끝도 없습니다. 방대한 양이에요. 자를 건 자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책을 봤으니, 문자를 봤으니, 글자를 봤으니, 글자를 보고 배웠으니 우리도 이제 글자를 써야 돼요. 메모를 해야 돼요. 보기만 하고 글씨를 쓰지 않으면 보나마나 해요. 맞죠? 우리가 눈 뜨고 글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 뜨고 글자를 쓴 글자를 우리가 눈으로 보죠? 그러면 우리도 글자를 써야 돼요. 눈 뜨고. 여기까지 깨달았습니까? 두 번째, 이 시대, 이제는 보는 시대예요. 곧 소리를 듣는 시대예요. 보고 듣는 시대예요. 발과 손으로 하던 시대가 한참 높아져서 눈과 귀로 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입으로 하는 시대, 머리로 하는 시대입니다. 맞죠? 시대가 그래요. 유튜브, 인공지능, 가상세계 모든 거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끝도 없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전부 다 하루 종일 거의 보는 시간이 많아요. 듣는 시간이 많죠. 그러면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들었어요. 소리를 듣고 그 색을 보았어요. 실제 이제는 하나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실제화된 가상세계에서 구현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눈으로 귀로. 그렇죠. 그러면 보고 듣고 끝나면 뇌가 망가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사람들이 책만 읽고 거기서 활동을 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쓰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쓰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망상, 허상, 가상, 공상. 나중에는 말이 좋아 상상의 나라를 편다가는 것이지 뇌가 썩어져 버려요. 생각이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생각이 허무하게 됩니다. 책만 읽고 실제 그것을 가지고 글을 쓰지 않고 글 쓰는 행위 확대 행하지 않으면 관념에 빠져요. 그러면은 소위 철학 논리에 빠져서 그야말로 혼란에 빠뜨려요. 이런저런 주장들. 그래서 오늘날 현실의 세계에 보십시오. 각종 혼란스러운 말들, 혼잡한 말들, 혼동시키는 말들, 주저리 떠들어대는 말들,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 그냥 그런 말들을 막 쏘아져내는 거예요. 자연의 순리에서 벗어난 말들, 이치에서 어긋나는 말들, 법칙에 어긋나는 말들, 쉽게 말하면 잡소리, 잔소리, 쓸데없는 소리, 그야말로 그런 각종 이 소리들이 정신세계를 혼란에 빠뜨려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그 말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격해지고 마음이 심란해지고 그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말, 자기 주장의 말, 근거 없는 말, 이론의 말, 입만 무성한 말들, 실제가 없는 말들, 소위 망상의 그런 말들, 실체가 없는 말, 시쳇말 이런 말들로 인해서 어린 자들이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고 그냥 애매모호하고 그 실체가 없는 시쳇말들,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죠. 이런 거짓말로 인해서 그 말을 들으면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말만 듣고 그 말 가지고 글을 쓰지 않고 메모를 하지 않고 실제 행하지 않고 그 말만 가지고 말을 만들었어요. 말이 말을 낳았어요. 이 말은 관념, 허상, 허영심을 낳고 욕심, 욕망을 낳고 그 말들, 실체가 없는 시쳇말들, 죽은 것은 죽은 것을 낳게 돼 있어요. 사망이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어둠이 어둠을 낳는 거예요. 이러한 시쳇말이 결국 시쳇말을 낳아서 그 실체가 없는 시쳇말, 거짓말, 가짜 이런 말들이 소위 철학이라는 옷을 그럴듯하게 입고서 오늘날 분별력이 떨어지는 어린 심령들, 어린 자들, 판단력이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그런 어린 자들의 마음을 짓밟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분별을 못하니까 그런 말들, 행할 수 없는 말들, 실천할 수 없는 말들을 들으니까 어린아이들은 뛰고 달리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그게 바로 독극물이에요. 독극물. 영혼을 죽이는 독성물질. 독성. 인간의 말, 어른들이 늘어놓은 말들, 행할 수 없는 말들, 각종 그런 소위 철학이라는 그럴듯하게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말들, 죽은 말들, 시쳇말들, 환상과 가상과 허상과 망상적인 말들, 이런 말들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죽고 있어요. 그 단적인 예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실내 그 사례를 한국에서 보고 있잖아요. 자살해 죽고 있죠. 왜? 말 때문에 그래요. 말. 어른들이 대책 없이 쏘아내는 말들, 거짓말들, 행하지 않는 말들. 그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책만 읽고, 소위 말해서 공부벌레들, 책만 읽고 기계적으로 읽었어요. 책을 읽었으면 그 책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깊이 내면으로 그것을 뿌리내리게 해서 그 책을 실천해서
실천한 자의 말을 또 글로 남기고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도 상대를 죽일 수가 있어요. 살인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말로 상대가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실족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내가 근거 없이 한 말, 상상적으로, 임의적으로, 그럴듯하게 확인도 하지 않고 실제가 없는데 그냥 자기가 실천하지 않고 말을 툭 던졌는데 그 말로 인해서 상대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죽기까지 합니다. 정신이 죽기까지 해요. 영혼까지 죽기까지 합니다. 본의 아니게 사실이 아닌데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임의로 그냥 추측해서 그렇게 던진 말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책을 읽었으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책을 실천을 통해서 확인하고 매물을 통해서 확인하고 조사하고 점검하고 분명히 확인 그런 다음에 사실적인 것만 실제적인 것만 말을 해야 돼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언론인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확인도 하지 않고 현장에서 조사도 않고 그냥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말, 지나친 말,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 문자의 그 세계를 잘 알아야 되면 우리 뇌는 문자로 그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자는 순리적인 문자가 아니고 현실과 동떨어진 충격적인 표현, 충격적인 주제, 충격적인 제목, 자극적이며 과도한, 과장된 그런 표현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말을 듣는 어린 자들이 죽어버려요. 너무 자극적인 말을 써요. 너무 과대 포장된 말, 과도한 말, 과격한 말, 현실과 떨어진 말들, 자연의 순리는 너무나 순리적이에요. 온전합니다. 자극적인 거 없어요. 근데 사람이 이런 소위 말해서 말만 배운 자들, 책만 많이 읽었다고 하는 소위 지식인들, 제대로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은 소위 책벌레, 공부벌레들, 이런 자들이 쏟아내는 말, 특히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소위 언론인들, 책만 죽어라고 읽었어요. 어렸을 때 문자만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자를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그만큼 행동량이 있어야 돼요. 실천량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고량에 맞는 행동량이 없으면 비만에 걸려요. 먹은 만큼 뛰고 달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먹은 만큼 뛰고 달리지 않으면 이 불균형이 일어나요. 그러면 비만이 생깁니다. 똑같아요. 사고량은 풍부한데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생각량은 풍부한데 거기에 걸맞는 행동량이, 운동량이 부족해요. 실천량이 부족해요. 쓰는 양이 부족해요. 기록하는 양이 부족해요. 사고량에 걸맞는 거기에 따른 운동량이 균형 있게 비례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그래야 거짓말을 안 해요. 시쳇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소위 관념적인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관념적인 말들이 너무나요. 이 관념의 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관에 실려가게 만들어요. 죽게 만듭니다.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언론인들,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이 특히 그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얼렁뚱땅. 대한민국의 언론은 얼렁뚱땅이라고 합니다. 얼렁뚱땅. 아니면 말고 그냥 추측성 막 쏟아내요. 그러니까 분별력 떨어지는 여론들이, 대중들이 그쪽으로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오판해요. 거기에 또 부하 내동하고 거기에 또 타는 불에 기름 붓는 식으로 막 그냥 격해지고 흥분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말 조심을 잘해야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언론인들, 그들이 쏟아내는 그 말들은 상당히 그럴듯하고 책을 읽어서 배웠기 때문에 아주 기계적이며 그 표현과 문장, 문법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아주 화려하고 그런데 허황된 게 많아요. 사실이 아닌 게 많아요. 동떨어진 게 많아요. 동문서답이 많고요.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제목들, 주제들 보면 거의 다 그래요. 그런 간판, 그런 이목구비, 그런 문자주의, 눈으로 당장 보고 귀로 듣고 이런 쪽, 알겠어요? 그래서 표현은 그렇게 자극적이면 안 됩니다. 자연은 모든 것이 은유적이고 비유, 상징적이고 덮여져 있어요. 자연의 것을 잘 보고 배워야 됩니다. 까발리는 식으로, 폭로하는 식으로, 폭로하는 폭력적, 충격적으로,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문학적으로 옷을 입혀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이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